제가 예전에 첫 해킹 대회에 나갔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해킹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해킹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무서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6개월? 한 3개월에서 6개월 차? 이 모든 세계를 평정할 것 같은 그 자신감? 내가 이제 좀만 더 하면은 대회도 1등 하고 그게 있어. 왜냐하면 보통 해킹 공부를 하면 3개월에서 5개월 그 사이가 해킹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오릅니다. 눈에 보이게 올려요. 이 정도면은 야, 나 세계에서 1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근자감이 있어 또. 아무튼 그 6개월, 저도 그 시기를 지나왔답니다, 여러분들. 그 6개월 시기였어요. 해킹 대회를 나가야겠다. 이 세상에 내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겠어. 자, 그러면 해킹 대회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사실 뭐 작은 해킹 대회들도 많아요. 세계 각국에서 크고 작은 해킹 대회들이 많아. 그럼 보통 작은 소 대회에서부터 경험을 쌓으면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쵸? 자, 근데 이 6개월 차에 건방진 노말틱이었죠. 일단 국내 대회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나를 담을 수 있는 대회는 데프콘 저거 하나다. 데프콘이라고 이 지구에서 가장 큰 해킹 대회라고 불리는 해킹 대회에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엄청 큰 대회입니다. 자, 데프콘 나가볼까? 찾아보니까 데프콘은 아무나 못 나가는 거야. 야, 여기는 실적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그러면 그 실적을 쌓지 뭐. 그래서 그 아래에 코드게이트라는 게 있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이기도 하고 큰 해킹 대회 중 하나입니다. 정말 큰 해킹 대회예요. 이 코드게이트에서 우승을 하면은 데프콘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대. 그러면 나는 코드게이트를 나가야겠다. 자, 그래서 이 코드게이트를 나갈 건데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팀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혼자 나갈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조금 뭔가 없어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같이 나갈 친구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코드게이트를 나가려고 어떻게 했느냐, 네이버 카페에다가 코드게이트 나갈 팀원 구합니다, 실제로 게시글 올렸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버스 태워줄 테니까 야, 니들은 그냥 얼굴만 와라. 한 3명인가 4명 정도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다 받을 순 없잖아. 어느 정도 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듣기 힘들죠, 여러분들. 여러분 참고 들어봐 주세요.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이제 같이 팀을 하는 거잖아. 그쵸? 팀원 면접을 봅니다, 저 혼자.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근데 생각보다 다들 잘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야 돼. 세상은 넓다라는 걸 이때 깨달았으면 됐거든요. 근데 역시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이렇게 가면 안 됐고, 역시 세상은 넓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면접 볼 때 잘하시는 분들을 딱 봤을 때 역시 인재에게는 인재가 꼬이는구나. 오케이, 자, 우리 다 함께 갑시다 해가지고 총 3명이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이 팀원이 만들어집니다. 야, 이렇게 만난 것도 좀 기가 막히긴 한데, 자, 저희 3명은요 공부한 지 공교롭게도 6개월 정도가, 다들 공부한 시기가 다들 비슷했고요. 그리고 다들 비슷한 그 병에 걸려있던, 아무튼 우리 팀의 자신감만큼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다. 진짜 그 세계 1등이었다 우리는. 자, 그래서 대회 준비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선전이에요. 사실 코드게이트 본선이 있고 예선이 있거든요. 예선전이 하루 종일 해요. 24시간. 아침 9시부터 딱 이제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 몇 월 몇 시 예선이니까 그날 어느 카페에서 봅시다. 황건적 1, 2, 3이었습니다. 진짜 그 생각해보면은 황건적은 뭐라도 난이라도 냈지, 이름이라도 냈지. 그래서 그 예선전 때 카페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사당역에 카페베네라는 곳이 있어요. 요 근처였던 것 같은데 없어졌어. 근데 그 앞에서 만나가지고 카페에 들어가서 시작을 합니다. 셋이 앉아서 노트북을 탁탁 켜. 그리고 각자 맡은 분야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포렌식 부분을 맡았고, 그 다른 한 분은 리버싱을 맡았고, 그리고 저는 폰허브를 맡았습니다.
역할 분배 끝. 자, 각자 포인트 내가지고 우리 팀 1등 합시다. 시작한 지 한 1시간, 2시간 정도 됐는데 느낌이 좀 쎄해. 문제가 안 풀려. 한 11시가 가까워져 가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안 풀리네. 저는 민망했거든요. 근데 옆을 보니까 똑같은 표정이야. 근데 굉장히 다행스러웠던 건 스코어보드가 한 11시까지 다들 0점이었어요. 아무도 못 풀고 있었어. 그래서 아직 여기서 머리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잠깐 밥 먹고 합시다. 아직도 메뉴가 기억이 나요.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먼저 먹어. 서로 토론을 하죠. 야, 이번에 코드게이트 만만치 않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문제라도 풀면, 아무도 못 풀었으니까 우리가 한 문제라도 풀으면 우리가 1등 하는 거다. 자, 그러면 밥 먹고 열심히 해서 한 문제 풀자 해가지고 딱 갑니다. 딱 가면 이제 이게 문제가 한 번에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순차적으로 계속 또 열리거든요. 몇 시에 하나 더 열리고 몇 시에 하나 더 열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안 풀려. 계속 안 풀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스코어보드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 다른 팀들이 점수가 막 올라가.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어. 야, 이때부터 뭔가 심각함을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네. 그래서 그 당시에 오후 한 5시쯤 되었을 때 다들 의욕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집중했으면 솔직히 말하면 뭐라도 좀 건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른 팀들이 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너지는, 머리가 깨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집중이 되겠어요? 한 5시 정도 되었을 때 슬슬 눈치를 봅니다. 우리가 과연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할까? 이 해킹 대회에 의의가 있었다면 그 시간에도 더 집중해서 파가지고 한 문제라도 더 풀었어야 돼요. 입상 정도라도 했을 테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의지도 없었던 이유는 우리는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오만방자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죠. 이제 한 5시에 우리 여기서 파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풀이가 올라올 테니까, 라이트업이 올라올 테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서 다시 제대로 딱 공부해가지고 내년 우리가 진짜 박사를 내주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명이 연락이 끊깁니다. 저랑 이제 둘이서 왔어. 공부를 하기 시작해. 답안지를 보거든요. 자, 근데 답안지를 봤는데 답안지가 이해가 안 돼. 답안지는 이해가 돼야 되잖아. 답안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또 처음이지. 그러다가 다음 주에 또 보자 해가지고 하는데 점점 이 친구와도 연락이 끊겼어. 지금도 연락은 안 됩니다. 그렇게 뿔뿔이 어디서 흩어져서 뭔가 하고 있겠죠. 그 친구들도.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내가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 그 당시에 나름 그래도 내가 풀던 이 CTF 워게임 사이트에서는 문제도 거의 다 풀었고 나는 모르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어? 정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계기로 저의 인생의 전환점? 그래서 그게 대학교 3학년이었나 4학년이었을 텐데 그 이후로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킹 공부를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뭐 해킹 대회나 이런 데서는 성과를 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자세히 이야기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랑 똑같은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태반 이상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이거 경험하실 거거든요. 분명 저랑 똑같은 거 경험하실 거예요. 6개월 차에 자신감 뿜뿜해서 막 재미 막 들리는 와중에 이 머리가 깨지면서 의욕이 상실하는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정확히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일 텐데 그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벽을 느껴라. 이게 진짜 1개월, 2개월 정도 찰나가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내가 천재 같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시기가 이제 가장 머리가 깨지면서 의욕을 잃기 쉬운 시기거든요. 6개월 하고 멈춰야겠다. 그 이후 데프콘 1회 하셨나요? 아니요, 데프콘은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때의 트라우마, 그리고 그 이후에 6개월 차에 이제 머리가 깨졌을 때는요, 해킹 업계에 있잖아요, 정말 넓은 이 크기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세상은 넓구나, 내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구나가 이때 깨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이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래프로 그리자면 초창기는 실력이 진짜 막 올라갑니다. 자, 근데 6개월이 지나면 팍 떨어지거든요. 공부를 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점점 더 느껴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물론 진짜 더 끝에 가면은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오래 하신 분들은 절대로 본인 입으로 나 해킹 좀 해요, 잘해요, 이렇게 얘기 잘 못합니다. 뭐 해킹대회에서 1등 한다고 해도 그분들조차 뭐 제가 아는 부분만 아는 거죠,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알면 알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해킹이라는 분야가 너무 넓어요. 이 말도 안 됩니다. 커버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 해킹 내가 좀 아는데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가끔. 그러니까 뭐 지식을 알려주는 건 상관없어. 근데 근자감이 크신 분들, 이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내가 진짜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자랑하고 막 그러신 분들을 보면은 이분이 지금 해킹 공부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눈살을 찌푸리지 마시고 그냥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운동이랑 똑같나요? 생후 6개월이시구나.